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외구 토벌의 명장 척계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계광. 사실 성이 상당히 드물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척씨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역사 속에서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서도 척씨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명나라 시대 때의 최대의 명장, 그러면 척계광이 꼽힙니다. 이 사람의 기념관이 산동성뿐만 아니라 복건성에도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숭앙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기록을 보면 민족의 영웅이란 그런 칭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척계광이 어떤 사람일까요? 척계광은 남쪽에서는 왜구를 물리치고 북쪽에서는 타타르족의 침입을 막았던 명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을 전선에서 보냈는데요. 26살 때부터 41살까지 산동성, 복건성, 절강성에서 왜구들을 막아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요. 척계광은 전쟁의 승리로도 유명하지만 2권의 병서를 썼고, 그리고 무기를 개량했을 뿐만 아니라 만리장성을 대규모로 수축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척계광은 젊은 나이에 장거정의 천거로 산동성, 지금으로 치면 증묵인데요. 청도시 부근입니다. 증묵을 비롯한 그 지역에 침입하는 왜구들을 막았습니다. 사실 왜구들이 산동성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저도 척계광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마도에서 산동성까지는 상당한 거리인데 거기까지 왜구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건성이랑 절강성 쪽에 사실 왜구들이 많이 출몰했는데요. 왜구들이 한번 출몰하면 보통 10,000명에서 30,000명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그 당시 명나라 군대에서는 이 왜구가 출몰하면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왜구들이 갖고 있는 칼이 무지무지 길었습니다. 명군들이 갖고 있는 칼은 상당히 짧았는데 왜구들이 갖고 있던 칼들은 굉장히 길었고, 더 문제는 명나라 군과 왜구가 직접 칼로 싸움을 하면 명나라 군의 이 칼이 자꾸 잘 부러졌습니다. 즉 쇠가 시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개량했던 사람이 바로 척계광입니다. 그리고 척계광은 왜구들이 수백 척의 배들을 몰고 와서 공격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전함을 건조해서 바다에서 이 왜구들을 격파하고, 또 하나는 왜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썼던 무기 중에 하나가 대포가 있는데요. 명나라 때는 대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사실 명나라 말기에 그렇게 약해진 명나라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척계광이 갖고 있던 대포는 그렇게 큰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건성의 지형이 이 산세가 험하고 길들이 좁기 때문에 큰 대포를 갖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척계광이 대포를 위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수준이 되는 대포로 개량을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척계광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법을 썼는데요. 왜구들이 복건성에 와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자기들 근거지를 마련한 뒤에 토벌하는 군대가 가면 깊은 계곡 이런 데로 유인한 뒤에 이 명나라 군대들을 섬멸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척계광은 12명을 하나의 대로 만들어서 이 12명이 하나의 독립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따로따로 시켜가지고 좁은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12명 단위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왜구들의 기습을 막고 거꾸로 왜구들이 사는 그 근거지를 습격해서 전부 불태워버리는 이런 전과를 얻었습니다. 어쨌건 척계광은 26살부터 41살까지 거의 15년 동안을 왜구와의 전쟁으로 보냈는데요. 그 속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점점점 올라가서 좌도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중앙정부에서 척계광을 명나라 군대를 훈련시키는 총책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북경의 서남부인데요.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지먼이란 그 중국 발음으로 지먼인데요. 그곳에서 군사들을 조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척계강은 처음에 젊은 날 산동성에서 왜구를 막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막은 뒤에 절강성으로 파견돼서 왜구를 막을 때 가보니까 남쪽에 있는 병사들이 형편없었습니다. 이 산동 사람들은 이게 등치가 크고 또 힘이 셌습니다. 역사적으로 산동거한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산동의 병사들은 아주 용맹했죠. 그 조조의 청주 병단이 유명한데요. 그 청주가 바로 산동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동에서 왜구를 막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절강성에 가보니까 이 남쪽 사람들이 키도 작고 힘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왜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척계광은 그 인근의 금화 또 이우 같은 데서 상당히 등치가 좋은 이런 농민들을 뽑아서 3,000명을 특별히 조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척가군인데요. 우리는 지금도 중국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파를 이뤘을 때 그 사람의 성을 따서 무슨 가군 이럽니다. 그래서 척계광 역시 척가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그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3,000명이 중심이 돼서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부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왜구의 세력이 3만 명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후삼국 시대 때 전쟁한 걸 보면 대야성 전투 이런 데서 10,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최대 전투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3만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강서성과 광동성을 맡고 있었던 양광총독 호종헌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호종헌은 제가 해서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드렸던 그 호종헌 대감인데요. 이 호종헌이 결국 척계광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가 와서 나랑 연합해서 막자. 왜냐하면 척계광은 왜구를 물리쳤던 경험이 워낙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종헌을 도와서 2번이나 그 왜구들의 3만 병력을 격파합니다.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운 척계광을 명나라 중앙조정에서는 북쪽에서 침범해오는 타타르족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41살 때부터 북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왜구를 막을 때와는 달리 북쪽은 제일 문제가 타타르족이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마병 대 기마병으로 붙으면 저쪽의 기마병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척계광도 명장이었지만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척계광이 생각해낸 굉장히 유명한 전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로마의 때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의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방패를 쭉 해서 방진을 만들어 가지고 막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과 유사하게 척계광은 4명이 한조가 돼서 전차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4명이 그 말로에서 이걸 끌고 가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이 마차들을 쭉 세워서 방벽을 만듭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면 서부로 가다 이 마차로 이렇게 쭉 둘러싸서 인디언이 공격하는 걸 막듯이 이 마차로 방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척계광이 여러 가지 대포나 칼이나 이런 걸 이제 개량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드렸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기와 기마병이 올 때 말을 찌르는 이러한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병사들이 거기에 숨고 뒤쪽에는 명나라의 기마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타타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먼저 보병이 앞에 나가서 타타르 군대를 유인한 뒤에 이 방벽 너머로 후퇴하게 되죠. 그러면 타타르 군대가 이 방벽을 넘어올 때에 말들을 찌르는 겁니다. 찌르고 실제로 화기로 쏘고 그리고 넘어온 사람들은 바로 뒤에 대기하고 있던 기마병들이 이 기마병들을 섬멸하는 이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타타르 군대가 척계광의 이름만 들어도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계광은 이렇게 전법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경선이었던 장성을 수리하는 데도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명나라는 만리 장성을 9개 구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마다 총병관을 두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오상계도 바로 그 산해관의 총병이었습니다. 척계광이 지금으로 치면 만리장성의 마지막 끝인 산해관에서 지금 북경에 있는 거용관까지 그 구간을 맡은 가장 중요한 지역의 총병관이었는데요.
바로 수도를 방어하는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타타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걸 막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도 거용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성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게 바로 척개광 시대 때 다시 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장성 위에서는 군대가 집결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척개광은 여러 곳의 장성에다가 병사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장성 위에 굉장히 넓은 공간들을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설치하는 장소를 상당히 많이 설치해서 타타르의 기병대가 오면 바로 쏴서 섬멸시키는 이런 작전을 펴서 그 당시 명나라가 왜구와 타타르 군대에 시달리는 것을 척개광이 전부 막았습니다. 척개광은 평생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문제는 명나라에서 장거정이 죽자마자, 왜냐하면 척개광은 장거정이 청거에서 젊은 날부터 장군으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장거정의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명재상인 장거정이 죽자마자 척개광도 전선에서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 사람을 중앙조정에서 불러들인 뒤에 바로 탄핵을 해서 귀향을 보냈는데요. 물론 귀향이었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고향에서 이제 죽고 마는데요. 26살부터 59살까지 무려 3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왜구와 타타르 군대와 싸우면서 명나라를 지켰던 척개광.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고 군인을 넘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장성을 수리하고 병서를 쓰고 그리고 중국 군대의 칼과 대포를 개량하고 심지어 전함까지 만드는 이러한 공적을 세웠던 장군입니다. 우리가 척개광을 통해서 군인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나라의 명장 중에 명장으로 꼽히는 척개광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